예,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야인시대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목 찾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게 타이틀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보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빼고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마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지 않으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100%가 경부고속도로 한번 다 타봤다고 봅니다. 이게 왜 제가 중요하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종목 찾기. 주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주도주는 이런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한미약품의 연구센터입니다. 여기가. 아마 이 건물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기흥하고 동탄 지나면 주감 휴게소가 나오죠. 주감 휴게소에서 조금만 더 한 10분만 더 달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미약품 연구센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차 안에서 저 회사가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들이 운행을 끝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미약품을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다면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은 아마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주도주를 찾는 작업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을 보시면 한미약품이 지금 R&D의 투자 현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R&D 비중을 가장 많이 쓴 제약사가 한미약품입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 13%, 매출액의 13%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매출액이 나왔으면은 135억의 연구개발비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연구개발비 보통 얼마씩 쓰나 평균이요 5.8%, 6%밖에 안 씁니다. 자, 2012년도 13.8%, 2013년도에 15.8%, 2014년도에 지난해 25%. 올해 R&D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한미약품이 매출액 대비해서 한 25%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썼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불과 345억짜리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추정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냐면 12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보는데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 수출료가 4분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왔는 그 차이입니다. 4분기에 기술 수출료가 일부 들어왔으면 1600억이 될 것이고 안 들어왔으면 1200억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300억대의 영업이익이 1600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은 잡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주가가 올해 1월 2일 날, 지난해죠? 1월 2일 날 시초가가 99,600원에서
11월 10일 날 주가가 87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780%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입장 휴게소 있죠. 입장 휴게소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은 천안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 예전에는 바이오스페이스 연구소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하행선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이오스페이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스페이스가 인바디로 사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바디 연구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간판이 있죠. 이 간판. 아마 이게 나와 있는 이 간판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신 분은 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떠한 기업인가? 여러분들이 운행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봤더라면 대박을 잡을 수가 있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 인바디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체성 분석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요 70억 중에서요 15억이에요. 비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비만입니다. 요 비만에 관련되어 있는 체성 분석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보시면은 요 기업이 지금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불과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올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200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00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워낙 지금 이 제품이 잘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주가는 상승합니다. 한미약품 주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약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주가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바디 주가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가 못 가겠습니까? 백그라운드라는 게 바로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바디 주가가 지금 2015년도 1월 2일 날 지금 보시면 시가가 31,500원짜리 주가가 12월 30일 날 지난주입니다. 오늘 빼고요. 59,200원입니다. 8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마트.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특히나 주부님들 이마트 안 가보신 분 없죠? 다 가셨죠? 이마트 가면 그냥 여러분들 갔어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마트 가시면은 거기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가를 눈여겨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대박주 찾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박주는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부님들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냥 지단시지 마세요. 그냥 이마트 가가지고 시식코너에 가서 먹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나 한번 보시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농심의 주가가 43만 9,500원입니다. 이 농심의 주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4년도 영업이익이 불과 735개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지금 1150억 영업이익 지난해 나왔습니다. 거기가 확정적입니다. 제가 이거 다 계산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올해 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납니다. 주가 갑니다. 주가 얘기해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그라운드, 실적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농심 보시면요, 농심이 이 짜왕이 짜왕,
지금 1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한 끼 때우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짜왕. 농심의 짜왕이 2015년도 4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가 팔렸냐면요. 1억 봉지가 팔렸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맛짬뽕.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트렌드를 잘 보시면 지금은 쿡방이라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요런 쪽에 히트 치는 겁니다. 자, 짜왕이 지금 1억 개가 팔렸고요. 맛짬뽕이 있죠. 이 맛짬뽕이 11월 16일 날 지난해 출시해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요.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농심은 신라면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 780원짜리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짜왕이 나왔죠. 짜왕이 지금 1,500원입니다. 물론 요거는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게 있고 이마트에서 파는 게 있고요. 일반 공판장에서 파는 가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맛짬뽕이 지금 1,500원입니다. 신라면의 더블입니다. 가격이.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짜왕이나 맛짬뽕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부님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진라면이 있죠. LA 다저스 투수 유엔진이가 최근에 광고하는 이 진라면. 이 진라면 가격이 지금 72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오뚜기에서 나오는 짬뽕, 이게 진짬뽕입니다. 지금 진짬뽕이 가격이 1,500원짜리입니다. 가격이 더블입니다. 더블. 이게 나와 있는 요 진짬뽕은 지난 10월 15일 날 출시했는데 2달 만에 2천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지 않, 지금은 라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의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냐면 2조 3천억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그렇습니다. 2조 3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이게 나와 있는 진짬뽕이나 그 다음은 농심에서 나오는 이 맛짬뽕은 편의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보시면 오뚜기의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1159억에서 1500억으로 좀 증가됐죠. 올해도 영업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주가 이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요 분 잘 아시죠? 제가 조금만 그 요리 프로그램 봤더라면 아마 이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불짬뽕입니다. 짬뽕이요. 맛짬뽕, 진짬뽕, 불짬뽕, 그 다음 갓짬뽕. 짬뽕 전쟁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팔도거고요. 이거는 팔도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삼양식품은 이게 갓짬뽕은 삼양식품 겁니다. 그런데 요 두 개는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맛짬뽕이나 진짬뽕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왜? 아직까지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불짬뽕하고 갓짬뽕은 아직까지 편의점에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편의점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편의점으로 일단 입점이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주가도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게 나와 있는 요 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가용을 끌고 가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는 것. 항상 생각하면서 주식하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나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이마트에 지금 어떤 게 잘 팔리는가. 제가 연휴 4일 동안에 제가 남부지방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러분들 천안 논산간이 있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타시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태양광 발전소가 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천안 논산간을 타고 가다 보면 양쪽 사이드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들어섰더라는 거죠. 그게 가까이에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케미칼 주가 잘 움직이죠. 태양광 종목 잘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목을 찾으면 대박주는 가까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진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증시였습니다. 중국이 오늘 검은 월요일이었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할 정도로. 한국 시장은 검은 월요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푸른 월요일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황을 잠깐 이제 체킹하고 관심주를 딱 하나만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분기별 주요 일정을 잠깐 체킹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관심 섹터, 여태껏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한 섹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안화 절하와 방향, 위안화 절하건이 오늘 화두가 됐었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건이 끝난 것 같지만은 아직 안 끝난 사항이죠. 양도세 건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주. 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주요 일정을 이제 보자 이겁니다. 제가 한 주간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1, 2, 3, 4분기에서 중요한 건이 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는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란 제재 해제일 결정되는 건, 요 건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예비 선거, 미국 선거가 있죠. 미국 선거 관련주들 한 핵심적인 거 한 두어 개 있습니다. 작지만 이런 것들은 슬슬 이제 태동을 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분기의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2분기 한번 보면은요. 네, 2분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 선거주.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AIIB는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MSCI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정 패턴에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분기. 3분기 보면은요. 3분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 3분기에는 별거 없습니다. 4분기 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요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의 그 캘린더나 스케줄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강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의 소형주 강세 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국 블랙 먼데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손상을 입었죠. 오전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오후에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이제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습니까? 11월에 사서 5월에 팔라. 그런 얘기 잘 아시죠? 이 부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음에 이제 강론적으로는 중소형주가 1월 초 중반에 힘을 내고 1월 말께 정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대형주가 좀 힘이 날 수 있다. 되게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시면은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히트를 했느냐? 중국 관련주죠. 네, 중국 관련주입니다. 물론 대형주도 이제 오른 거 있지만 세세한 걸로 보면은 중국 관련주였다. 그렇다면 금년 초에는 어느 쪽이 좀 득세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CES 2016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전장건이라든가 이 IT 쪽 부품 쪽에 풍부한 모멘텀이 많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IT 부품 쪽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이 엔화나 유로화가 최근에 약세죠. 네, 요 전 화면입니다. 엔화나 유로화가 최근 약세입니다. 근데
이 엔화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때에는 IT주들이 반드시 튀었다는 거죠.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15개 기간 동안에 IT 섹터가 제일 낮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IT 쪽 부품 쪽이다. IT 쪽 섹터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중소형주 장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율 측면도 올라오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재료도 풍부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IT 섹터가 좀 괜찮다. 또 뭐가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지금 인플레이션 되려면 멀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다면은 디플레이션 플레이어를 사야 되겠다. 술, 담배, 게임, 오락, 카지노 뭐 이런 쪽이 되는데 담배권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배당락되고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섹터 중에서는 이 다음 화면이죠. 네, 다음 화면에서 네. 이거 아니고 요 전화면이죠. 네, 요 전화면 디플레이션 플레이어 강도가 상당히 센 종목들이 바로 그 담배오라. 예,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에 대비해서 디플레이션 플레이어가 파란색이죠. 변동이 크게 있는 변동성 장세 때마다 디플레이션 플레이어가 코스피 200 대비해서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겁니다. 소비는 역시 줄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금산 전문가님이 라면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죠. 불경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라면 쪽도 디플레이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도 제가 말씀드린 게임이나 카지노나 담배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기서 게임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가치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사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대개 6.50 위안까지 갔죠. 근데요,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이미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12월 달부터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오늘 새삼스럽게 그것이 거론되는 것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렸다는 것은 좀 난센스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이미 선행이 12월 달부터 되었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는 데는 미국 금리 인상 되니까 미국 달러 강세 되니까 자연히 이제 절하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고요. SDR이 편입이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자본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작용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위안화 절하는 이미 12월 달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미 선행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자본 자유화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기적인 혼조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는 강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쳐야 되는 단기적으로 약한 국면일 뿐이다. 이미 선행되었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대형주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영향을 받죠. 그러나 중소형주들은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가 9,000포인트 있죠. 9,000포인트의 저지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수에서 한 2-3% 내리면 그 지지대 라인에 닿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내일 정도로 마무리될 그럴 개연성이 좀 높지 않느냐. 상해 증시는 보지 마세요. 상해 증시보다는 홍콩 H 증시가 선도한다는 측면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너무
그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그 말씀을 좀 제가 강조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이런 정도로 밑에 막대죠. 네,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변동 환율제를 지금 구사하는 중국으로서도 계속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양도세건입니다. 양도세건이 실제로는 지난 12월 말에 대주주 확정되면서 끝난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화면이죠. 예, 과세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도 파는 측면으로 볼 때는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물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는 측면도 신규 매수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3월 말까지는. 그래서 양도세건에 대한 부담이 1월 달에는 좀 수그러들지만 다시 3월 달에 부담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걸 조심할 필요는 없죠. 양도세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T 섹터하고 그리고 디플 플레이어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바로 컴투스죠. 네, 컴투스입니다. 사실 보세요. 한 6개월여간에 걸쳐서 충분히 거품이 빠졌죠. 바닥을 다질 대로 다졌죠. 거의 수렴하는 모습이고 디플 플레이어의 대표 주자예요.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이렇게 6개월간 조정을 확실히 겪은 종목은 없습니다. 대개 1, 2개월 조정 정도만 그친 종목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대표 주자로서 컴투스가 끌고 나갈 개연성이 좀 있다. 신작 같은 경우도 사실 없어서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신작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어야 게임주는 커나갑니다. 해외 쪽의 모멘텀이 제일 강하게 있는 것이 바로 컴투스라는 것. 그리고 지금 ROE 같은 경우는 37%, 거의 40%대죠. 근데 BPS 얼마예요? 35,000원. 그러면 4배, 5배 정도의 PBR 정도는 가줘도 되겠다는 얘기죠. 뭐 짧게 보더라도 14만 원 선은 그럼 가지 않겠어요? 퍼가 12배 아닙니까? 12배라면 훨씬 치고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시장 흐름과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